밤, 한국 연극계와 방송계의 한 획을 그었던 원로 배우 이문수 선생님께서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에서 폐암 투병 끝에 76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그의 부고는 단순히 한 배우의 죽음을 넘어 수십 년간 한국 공연 예술의 한 줄기를 지탱해온 거장의 퇴장이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막 연기를 향한 불꽃. 1949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난 이문수 배우는 젊은 시절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이어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엔 언제나 무대와 예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은 결국 그를 평탄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입학하며 연기에 대한 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 한 걸음은 훗날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문수 배우의 행보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의 진정한 사례였습니다. 그는 열정과 노력으로 자신을 갈고 닦으며 무대에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국립극단과의 여정, 진정한 연극인의 삶. 1989년 그는 한국 최고의 연극 무대라 할 수 있는 국립극단에 정식으로 합류합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는 수많은 연극 작품에 출연하며 누구보다 진중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출연한 작품들은 한국 연극사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고전과 현대극이었습니다. 시련, 세일즈맨의 죽음, 문제적 인간 연산, 1985, 갈매기, 리어왕 등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 속에서 그는 언제나 탄탄한 연기로 작품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서는 절제된 감정 표현과 무게감 있는 연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단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도 빛난 존재감. 무대에만 머물지 않았던 그는 2000년대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활동을 넓혀갔습니다. 2010년 영화 헬로고스트에서 보여준 따뜻한 캐릭터. SBS 드라마 대물에서의 노련한 연기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기억은 아마도 2016년 반경된 TVN 드라마 시그널 속 연기일 것입니다. 장르물 특유의 긴장감과 깊이를 더하는 그의 연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상 깊은 인물로 각인되었습니다. 비록 주연은 아니었지만 이문수 배우가 가진 특유의 깊고 묵직한 에너지는 짧은 분량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공로와 헌신의 상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10년 그는 한국 문화예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한 예술인의 평생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였습니다. 자신의 연기를 통해 한국 연극의 품격을 높이고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되어준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남은 이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그는 떠났지만 그의 영희는 아직도 수많은 무대 사진과 영상 그리고 관객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 꾸준히 회자되며 후배 연극인들에게는 도전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수 배우는 연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예술의 길을 선택한 그는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연기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했고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길, 빈소는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12월 1일 오전 8시 20분입니다. 장지는 에덴 추모 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윤세숙 씨와 아들 이주몽 씨, 며느리 이영아 씨가 있습니다. 배우 이문수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후배 예술인들에게는 등불이 되고 관객들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살아온 당신의 인생은 진정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무대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문수 무대에서 피어난 삶, 스크린에 스민 영혼, 누구에게나 이름 석자로 기억되는 배우가 있다. 주연보다 조연이 익숙했고 대사보다 눈빛이 먼저 마음을 건드리던 사람. 배우 이문수는 그런 배우였다. 반짝이는 스타성보다 묵직한 존재감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차분한 감정선으로 그는 한국 연기계의 한 구석을 깊고도 따뜻하게 채웠다. 1949년 3월 3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난 이문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을 꿈꿨던 전형적인 예술형 청년은 아니었다. 서울예술전문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그는 당장 연기의 길로 뛰어들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갈망은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았고 마침내 40세가 되던 해 그는 국립극단에 입단하며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었다. 이는 보통의 배우들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무대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연극계에서 40세의 신인은 드물었고 그만큼 많은 것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늦은 출발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절실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셀즈맨의 죽음, 1984. 리어왕 같은 고전 희곡 속 인물을 진심으로 살아내며 그는 배우로서의 진가를 증명해 나갔다. 무대 위에서의 삶은 고귀했지만 생계는 고단했다.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자연스럽게 드라마와 영화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것은 타협이 아니었다. 연기의 본질은 어디에나 있었고 그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정직한 연기를 해나갔다. 이문수는 언제나 진실한 감정으로 연기에 임했다. 화면 속 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사람 냄새가 났다. 따뜻한 아버지, 가슴 아픈 가장, 조용한 권력자, 때로는 엉뚱한 노인까지. 그는 어떤 배역이든 섬세하게 빚어냈고 그 속에 사람의 삶을 담았다. 그는 결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배우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하는 장면에는 항상 깊이가 있었다. 2016년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는 범죄자이자 아버지로서의 복합적인 인물을, 도깨비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그리는 세계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다. 2021년 나빌레라에서는 꿈을 향해 다시 날아오르려는 노인들의 감정을 조용히 어루만졌고, 유작이 된 2022년 쿠팡 플레이 시트콤 유니콘에서는 찰스 역으로 유쾌하고도 풍자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유쾌한 마무리를 남겼다. 그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작품의 결을 완성하는 배우였다. 그의 존재는 화면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주연들이 안심하고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든든한 중심이 되었다. 이문수는 영화에서도 인상 깊은 족적을 남겼다. 킬러들의 수다, 굿모닝 프레지던트, 헬로우 고스트,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그는 웃음과 눈물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연기를 선보였다. 특히 2011년작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는 노년의 사랑을 진중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내어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의 영인은 과장되지 않았고 어떤 과도한 장치도 없었다. 오직 진심과 경험으로 다져진 감정만이 스크린을 통해 전해졌고 그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무기였다. 2010년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연기만으로 받은 몇 안 되는 공적 훈장이었지만 그는 조용히 그 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상이나 명예보다는 늘 좋은 장면을 만드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다. 후배 배우들에게는 눈빛으로 연기하라고 조언하곤 했다. 연극 무대에서 갈고 닦은 그의 철학은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살아내는 연기였고 그는 평생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 2025년 11월 29일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에서 그는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남긴 작품과 후배들을 걱정했다고 한다. 발인은 12월 1일.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에덴 추모공원. 세상은 또 한 명의 진짜 배우를 떠나보냈지만 이문수가 남긴 연기와 그 속의 진심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쉰다. 언뜻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었을지라도 그가 머문 장면은 유난히 오래 기억된다. 이문수는 별처럼 빛난 배우는 아니었지만 등불처럼 곁을 밝혀주는 배우였다. 긴 세월 무대와 화면을 오가며 진심을 연기한 그의 삶은 연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겐 깊은 울림이자 영감으로 남을 것이다. 단독 배우 이문수 유언장 최초 공개. 가족도 몰랐던 충격적인 마지막 말은 배우 이문수의 유언장이 사망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평생 조용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그의 성격을 떠올리면 상상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과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마지막 말은 가족조차 알지 못했던 마음속의 고백이었다고 전해진다. 가족도 몰랐던 유언장의 존재. 생전 유난히 말수가 적었던 그는 아내 윤세숙 씨에게조차 언젠가 정리해 두겠다고만 말해왔고 실제로는 별도의 봉투를 준비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 유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중 아들이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하면서 유언장은 세상에 알려졌다. 유언장에 담긴 첫 문장. 모두를 울리다. 유언장의 첫 문장은 매우 간단했다. 나는 평생 배우였지만 가족 앞에서는 늘 미안한 가장이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고백 같은 문장이었다. 생계를 위해 늦은 나이에 연극을 시작했고 오랜 기간 단역과 조연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던 그는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을 마음속 깊이 후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충격적인 마지막 말, 숨겨온 진심.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는 가족조차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대가 끝나면 관객은 돌아가지만 배우는 빈 무대에 홀로 서서 다음 장면을 준비합니다. 나의 빈 무대는 이제 집이었습니다. 미안했고 사랑했고 고마웠습니다. 부디 나 없이도 더 밝은 장면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빈 무대는 집이었다는 문장은 그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 유가족들은 이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한다. 평생 연기자로 살았지만
결국 그가 가장 돌아오고 싶었던 곳이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동료 배우들의 반응. 그의 유언장이 공개된 후 함께 작품을 했던 동료 배우들은 이문수 선배다운 글이라며 깊이 공감했다. 한 배우는 이렇게 말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던 분이었어요. 마지막까지도 배우다운 말과 아버지다운 마음이 함께 담겨있네요. 남겨진 메시지. 이원장은 화려한 스타가 아닌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배우의 내면을 그대로 비춰준다. 관객들에게는 따뜻함을, 가족에게는 진심을, 동료들에게는 존경을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